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개별식 수업이냐 교실식 수업이냐 이 논쟁에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끼리 교실식이 좋으냐 개별식이 좋으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렇게 논쟁을 하지 마세요. 오늘 그것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일단 근원을 파악을 해야 돼요. 루트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What's the definition of 잘 가르친다? 잘 가르친다의 정의가 뭘까요? I guess it vari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이거는 정말 달라. 상황별로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야. 자,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 그렇다면 학생의 성적이 오르게 가르친다. 이게 과연 잘 가르치는 것일까요? 학생의 성적이 오른다. 막 30점짜리가 막 100점 되고 막 이래. 막 한두 달 다녔는데 그리고 막 선생님들 엄청 막 그냥 뿜뿜 하잖아. 근데 그게 과연 잘 가르치는 걸까? 그거는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야. 절대로 지역의 수준이 높은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나오지조차 않아. 교과서에서 잘 안 나와. 그리고 교과서하고 똑같이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변형의 변형을 거듭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든지 뭐 엄청나게 푼다든지 이럼으로써 이게 메이크업이 되지가 않는다고. 못하는 애는 그렇게 워낙에 못하는 애가 그렇게 두세 달 만에 어떤 선생한테 배웠는데 얘가 쭉 스카이 로켓 했다. 성적이. 그러면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사를 가야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세요.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서 망합니다. 고등학교의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나오질 않거든요. 특히 이런 학생이 자신이 잘하는 줄 알고 수준 높은 고등학교에 갔다. 여기서 이제 좌절이 시작되고 이러는데 그때 좌절이 시작되면 너무나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이 엄청나게 빠르게 오르게 가르친다. 그거는 상황별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학생들에게 설명을 잘한다. 머리에 콕콕 박히게 설명을 해준다. 그 선생한테 한번 배우면 머리에 콕콕 박혀서 절대로 까먹어지지가 않아. 이런 게 과연 잘 가르치는 것일까요? 예, 물론 단타로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없죠. 유머가 있고 선생이 유머가 있고 머리에 쏙쏙 박히게 가르치고 노하우도 잘 알고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 섞어서 막 하고 요령이 있어. 이것을 푸는 요령이 있어. 이것을 외우는 요령이 있어. 이렇게 요령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얘가 학생이 백지 상태일 때는 너무 좋아. 그런 거 한두 번 들으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럼 한두 번 들으면, 그런 요령을 들으면 머릿속에 쏙쏙 박혀.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머릿속에 요령만 가득한 이런 아이들은 결국 전진하지 못한다. 결국은 어드밴스드 레벨로 절대 올라가질 못한다. 그거는 그냥 아주 못하는 단계에서 중간 단계 정도로 끌어올리는 요령일 뿐, 중간이나 그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가는 요령은 결코 아니다. 가는 길은 결코 아니다. 심지어 단어조차도 요령을 피워서 가르쳐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두 번 들으면 재밌는데 이 머릿속에 진정 아는 단어는 없고 다 요령으로 터득된 단어만 가득 있다.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쇼부가 안 나요. 대입에서 망해, 대입에서. 그리고 응용조차 안 돼. 왜? 머릿속에 요령만 가득 든 학생들은.
또 그 엄마들이 그러잖아. 이 선생님은 너무 잘 가르쳐서 1, 2등급만 가르친다. 1, 2등급만 가르치는 선생. 이 선생님은 정말 공부 웬만큼 하는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어느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면 굉장히 애들이 환호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1, 2등급이 그렇게 많나요? 1, 2등급들한테 그 선생님이 좀 유명해졌다고 해서 못하는 애들도 다 들어와. 막 3, 4, 5, 6등급 다 들어와. 그 선생이 유명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애들은 들으면 안 된다니까. 수준 자체가 그 수준에 안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 들어도 이게 뭔가 멍하는 거예요. 마치 일반인이 그 의사들끼리 전문 용어를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 때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잖아. 그런 것과 비슷하다니까. 엔지니어들이 자기들만의 전문 용어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못 끼어들어. 왜? 자기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이라도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터득한 깨달은 것으로는 초등부는 확실히 질보다는 양이다. 초등부는. 예. 초등부는 확실히 질보다는 양이다. 그래서 훈련 위주로 노출을 많이 시키는 게 장땡이다. 즉, 뭐 아주 유명한 학원 좋은 선생님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 듣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못한 프랜차이즈 선생일지라도 일주일에 5번, 6번 가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좋다. 라는 말은 확실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따지지 마. 해법이건 윤 선생이건 그냥 you name it. 아무거나 이름 붙은 거는 그냥 가서 해. 그냥 일주일에 5회 한다는 학원 있으면 1회, 2회 이렇게 하는 학원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런데 이런 학원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이런 학원은 감행을 할 때 그냥 선생의 자격 조건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내면 감행비만 내면 그냥 감행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원의 단점은 뭐냐면 선생의 수준 자체가 낮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의 수준이 끼케야 막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 수준이야. 그러면서 이제 초등 전문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디까지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잘 몰라. 그리고 이런 선생님은 어떤 선입견, 뭐 고정관념 이것이 딱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아이가 쭉쭉 성장할 수 있게 그것을 뒷받침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모레면 중학생이 될 애인데 겨울방학 때 중학교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충분히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애들인데도 어떻게 하냐면 복습을 시켜. 초등학교 거 확실히 알아야 중학교 가서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예로 또 고등학교 들어갈 애인데 고등학교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나 그런 거로 고등학교 선행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이팅을 한다니까. 뭐라고? 중학교 거를 제대로 해야 고등학교 가서 베이스가 확 박혀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잘하는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엄마들이 그거에 또 넘어가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엄마가 상황 파악을 좀 잘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더 이상 끌고 가질 못한다. 더 이상 끌고 가질 못하고 계속 베이스가 좋아야 된다. 기본을 닦아야 된다. 기본을 복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학원을 떠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무튼 초등 그것도 저학년일 때는 정말 질보다는 양적인 수업이 훨씬 낫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확실히 중고등학교 때도 개별 수업을 하는 그런
그 학원은 초등부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줘야, 받쳐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 애들은 이미 초등부 때 이미 혼자 개별적인 수업을 해서 훈련이 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끌고 가는 것은 선생님이 독해와 문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본인이 독해와 문법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만 있으면 잘 갖춰져 있으면 그 애들을 데리고 개별 수업으로 중고등학교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수업이 정말 교실식 수업보다 어려운 게 개별식 수업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교실식 수업에 투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중3 애들이라 쳐. 그 모든 수준이 중3에 가 있어야 거기에 투입이 되는 건데 얘는 너무 공부를 못해서 막 중1 수준도 막 버거워하고 이런 애야. 이런 애가 어떻게 교실식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그럼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개별 수업은 받을 수가 있다니까. 왜? 걔의 수준에서 시작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려면 자기 수준이 여긴데 이제 자기가 가야 할 수준으로 가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끌고 가려면 선생이 그냥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완전 훈련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막 정말 힘들죠. 그래서 교실식 수업보다는 개별식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더 좀 힘든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설명을 짠 잘 해주는 그리고 설명을 하는 맛도 있는 건 정말 잘하는 애들 데리고 쫙 수업하는 게 정말 이렇게 수업을 하면 교실식 수업을 그런 애들을 데리고 하잖아. 애들이 이해하는 게 완전 느껴져. 쫙쫙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게 진짜 느껴져. 그러면 정말 그럴 때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정말 기운이 나고 막 힘이 뻗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못하는 애들 데리고 이거 교실식 수업하잖아. 그럼 애들의 그 눈도 그렇고 얼굴이 멍 이거야. 그러면 정말 이게 내가 설명했던 게 다시 튀어져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게 느껴져. 걔네한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다시 튕겨져 나와서 나한테 박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런 수업하고 내려오면 정말 한숨이 막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애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되는 이것은 선생의 설명보다는 선생이 설명을 잘하고 뭐 이래서 애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본인이 가야 할 그 정도의 수준까지 가잖아.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선생이 좀 설명을 어눌하게 해줘도 아니면 막말로 선생이 책을 보고 읽으면서 수업을 해줘도 애들이 이해를 하고 알아듣는다. 진짜 옛날 얘기인데 내 친구가 옛날에 그러더라. 자기 땡땡 외고를 나왔는데 땡땡 외고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어 고등학교거든. 그런데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선생님은 밑에다가 해석지를 깔고 그거를 읽어주듯이 수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선생 수준이 애들보다도 못한 거지.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다녔던 거야. 아무튼 너무 웃기죠.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이것은 선생이 잘 가르쳐서라기보다는 애들이 자기의 수준이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진다면 그 수준에서는 누가 가르쳐도 그 애들은 다 알아듣는다. 코어는 그거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보통 개별식 수업은 교육 수준이 높은 동네보다는 낮은 동네가 더 잘 먹히는 건 사실입니다. 나이는 고등인데 수준은 고등이 아니야. 그런 애들 어떻게 해. 그냥 일반 교실식 수업 학원에 들어간다 해도 몇 달 못 배기고 나온다니까요. 그런 애들이 이제 개별식 수업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제일 뱃속 편한 선생들이 이제 잘하는 애들만 데리고 이제 교실식 수업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그 잘하는 애들이 너무나 잘해가지고 막 중3인데 뭐 고3 수준 이상의 문제를 물어보고 막 이러면 또 선생이 또 후달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선생이 설명을 잘해서 애들이 어 뭐 애들 수준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단지 애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끌어올려 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설명을 해도 그것을 다 알아듣는 편이다. 그러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매일매일 전진할 수밖에 없는 애들을 데리고, 이거는 10분 이상 설명을 해서도 안 돼. 얘네는 갈 길이 바쁜 애들이거든. 교실식 수업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 그러면 단어 몇 개 가지고도 막 10분 이상, 20분 이상 막 끈다? 단어 외우는 요령 가르치고 막 이러는 거야. 문법 설명 하나 하는데 막 30분이 소요되고 막 그래. 그럴 시간이 어딨니? 공부도 못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지금 시작해서 지금 끌어올려지고 있는 판에, 그런 개별식 수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선생은 설명을 5분 이상 해서도 안 된다. 진짜. 그냥 진도 나가게 하는 거야. 풀고, 답 맞히고, 다 외우고,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보고, 쌍욕을 하면서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교실식 수업하는 선생이 쌍욕을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쌍욕도 중학교 이상에서는 하는 거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면 하겠냐고. 그렇지만 초등부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고등에서는 모르겠어요. 예, 속 터지는데 애들이 이해를 하던데,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욕한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 오히려 초등인데 욕도 안 했는데 선생님 뭐 소리쳤다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들어오는 경우는 있어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개별적인 수업 있잖아요. 그런 곳은 너무 못하는 애들 속에 잘하는 애들 몇 명 섞여 있는 그런 동네. 그런 동네에서는 서로를 위해서 개별식 수업이 낫고요. 만약에 동네 수준이 너무 뛰어나서 애들이 다 1등급이야 막, 그런 애들은 정말 너무 좋지. 그런 애들 모아가지고 교실식 수업하는 거 정말 너무 좋지. 아무튼 뭐 동네의 수준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수준 차이는 사는 수준이 아니라 교육 수준이야. 교육 수준이 비슷하게 높고 이런 곳 있지. 이런 곳은 교실식 수업이 맞는다. 예, 교실식 수업이 맞는다. 그리고 교실식 수업을 하면 선생이 성격도 버리지 않는다. 성격도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다. 대부분 선생 성질이 더럽다 뭐 이런 말 듣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개별식 수업 선생들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예, 교실식이든 개별식이든 다 필요한 존재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감할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작하는 단계다. 이때는 절대로 개별식 수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교실식 수업하는 학원에서 일을 하거나 이래야지, 절대로 애들 펼쳐놓고 개별식 수업하면 정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도 진도를 알아야, 학년을 알고 진도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걸 준비를 하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없는데 무슨 개별식 수업이야.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 안짝 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교실식 수업으로 자신의 그런 실력을 빌드업 해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짜 중고등인데 뭐 개별식 수업이다. 중고등이고 초등도 아닌데 1대1 개별 맞춤식 수업이다. 이 정도 되려면 한 20년 이상 경력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 한 15년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튼지 모든 선생님은 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